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졌습니다. 북측의 과잉 등 배경과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군이 북측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 총격으로 사살하고 기름을 부어서 태웠다.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 왜 그런 걸까요? 예, 지금 북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북한은 이제 8월 하순서부터 이 북중 접경 지역이나 해안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면은 즉시 사살하라고 하는 사회 안전성의 포고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네. 또 지난번 수해를 입어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으로서는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약 60% 정도가 영양 실조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마땅한 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지금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철저한 차단과 봉쇄만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번의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남북 관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지금 이제 우리에 대해서만 적응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북중 국경 지역에서 밀수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지금 여러 명이 이제 사살된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위원님, 아무리 방역을 앞세운다고 해도 이렇게 무장하지도 않은 민간인을 총격한 사건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보입니다. 인권 차원에서도 사실 좀 비판이 나올 수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표류됐던 우리 지역 실종자가 무장한 것도 아니고요. 또 실제로 처음에 접했던 것도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었습니다. 예. 북한 해군의 단속 지형이 아니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북측에 대해 어쨌든 기술 내설을 밝혔다고 현재 알려져 있고 네. 또 일정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나중에 이제 북한 해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를 받아서 사격을 해서 사살했고 예. 또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인 공로할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어떠한 경우도 이 부분을 이제 합리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다 위에 그 조그만 거에 의지한 채 떠 있는 그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한 6시간 동안 바다 위에 논 다음에 밤 9시 40분 정도에 사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의 지시로 총격을 가했다. 그러면 그 상부라는 게 윗선은 끝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재 뭐 알려져 있는 거는 예. 해군 사령관 김명식 대장의 어떤 그 최종 결재가 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까지 결재.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이게 단건의 사건이었다면은 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지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의 네. 경우는 이제 이미 8월 23일 날 북한의 사회 안전성에서 이런 그 국경 지역이나 해안선 지역에 포고령을 내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권한이 위임된 상태입니다. 아마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예. 이번 사건이 이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주석 사무처장은 세부 사안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을 훼손한 건 맞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채택한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문에 나와 있고요. 예. 또 해상 분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해안포라든지 그다음에 함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을 이용한 군사 훈련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북 간의 NLL 주변으로 이 완충 구역을 정했는데요. 예. 이 목적은 실제로 군과 민간인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 남북 군대 간의 무력 충돌, 우리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예.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은 북한군이든 우리 군이든 뭐 소총이라든지 이런 그 경무장에 대해까지 금지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명확하게 따지면은 이제 그런 그 금지 규정은 없고요. 네. 그래서 9.19 군사합의서의 세부 사항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 9.19 군사합의서 취지가 이런 뭐 명문에 돼 있는 걸 떠나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또 그 평화 정착을 위한 것이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이제 명백히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합의에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
근데 적대 행위에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북측에서 본다면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NLL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북측이 이건 명백히 적대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이번의 경우는 이제 표류가 돼가지고 예. 북측에서 한 몇 킬로 정도 NLL 북쪽으로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자기네 관할 수역에 들어온 부분이다. 그래서 예. 지금 뭐 해안포나 그 함포를 사용한 건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그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군의 행동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일 3시 30분에 우리 군에서 이제 첩보를 통해서 그 공무원이 북한 선박 앞에서 발견됐다는 게 포착이 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40분에 총살이 됐다. 그럼 6시간 정도가 빈 상황인데 우리 군이 어쨌든 첩보를 통해서 3시 반에 도착한 거 알았고 1시간 늦게 4시 반에 알았다는 소리도 있고요. 어쨌든 5시간, 6시간 동안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 총살 당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우리 군은 뭘 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국방부도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실종자가 표류되는 과정을 추적한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선박 20여 척과 민간 항공기를 통해서 수색을 했다가 못 찾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미 이제 우리 군이 발견했을 때는 북측 NLL을 넘어간 상태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실종자를 파악하고 있었다기보다는 나중에 해명했지만 사실은 여러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네. 파악을 한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연평도라든지 이런 데서 TOD 동영상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나 외부 세력이 이제 그 섬에 접근할 때 파악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지금 먼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까지 추적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군이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첩보, 특히 이제 뭐 지금 많이 나온 얘기가 신호 정보라고 그러죠. 시즌트를 종합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정찰 위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종합해서 봤을 때 시간이 이제 확정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우리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도 한 3시간 정도 지나서인데 예,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북쪽으로 넘어간 건 확인했지만 위도나 경도가 정확히 어딘지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로 시점에서는 파악하지 못했고 그렇죠. 다 취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취합해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나중에 맞추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예, 시간이 그렇습니다. 늦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NSC 그 상임위원회가 열린 게 이제 어제 새벽 1시에 열렸는데 예,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신호 정보라든지 위성 정보나 이런 걸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뭐 3시 반경에 발견되고 9시 40분경에 사살되고 뭐 화장을 했다.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때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고요. 예.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첩보와 정보를 구분하는데요. 예. 신호 정보나 여러 가지 이제 위성 정보를 종합을 해가지고 예. 최종적으로 이제 첩보를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예. 어제 새벽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 더요. 그 네. 우리가 9시 40분에 총살을 하고 북한에서 그리고 그 불에 태운 그 불빛은 우리가 파악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화면을 그러니까 그거 확인한 것도 굉장히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 불빛이 이 불빛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한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군이 이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아마 그 북한의 수선사업소 선박이 북한 이제 해군 단속정에 아마 연락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받고 나중에 이제 이 단속정이 오후 6시인가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다시 이제 취조를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니까 자기네 포고문이 있지만 이게 남측 인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군사령부의 상부에 상부에 이제 처분을 이제 요청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9시 반경에 해군사령부에서 온 것이 사격해서 사살하라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과정은 이제 우리 정부 아마 그 군 당국에서 신호 정보를 통해서 파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실시간으로. 다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북한도
이런 그 신호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해군이 다 파악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야, 역정보. 그래서 이제 역정보나 이제 허위 예. 정보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만약에 실시간으로 그 부분은 아마 실시 확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역정보였을 경우는 우리가 역으로 북한의 NLL을 침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보면서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불빛이 보였고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이제 그 또 무선 감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몇 시간이 지난 이제 어제 새벽 1시경에 NSC에서 최종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예. 일반 입장에서 이런 과정들을 사실 쉽게 알기가 어려워서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군 당국에서 실종자가 또 자진 월북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선박에 뭐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그거는 좀 확정짓기가 어렵다고 네, 봅니다. 네, 이미 예. 가족들도 반발하고 있고요. 네네. 또 본인이 아마 자진 월북을 했으면은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신분증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거리가 소연평도에서 요번에 이제 그 사망한 지역까지가 38km입니다. 그렇습니다. 38km면은 이게 또 뭐 고속도로로 가도 뭐 1시간 정도 이상 예, 걸리는 거리인데 이것은 거의 뭐 그 열몇시 거의 뭐 하루 정도 걸려서 흘러갔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그 지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해류가 정확하게 북쪽으로 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이분이 이제 북한의 선박에 이제 단속이 됐고 자기가 보니까 북한 지역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잘못하면은 이제 그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네. 자기가 왜 왔냐고 했을 그렇게. 때 자기가 월북하러 왔다라고 아마 했을 수도 있고요. 아, 네.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제가 이제 조사한 거는 한 6건 정도가 월북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월북 사례 했을 때 예외 없이 다 북한에서는 자진 월북이라 하더라도 다 송환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이제 자진 이제 귀순일 경우는 수용을 하고 그 표류될 경우는 돌려보내는데 북한의 경우는 자기네들이 자진 월북을 밝혀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북측에서 우리 군 그 서욱 그 국방장관도 얘기하셨지만 과거 최근의 전례로 봤을 때 설사 북측에 억류됐다 하더라도 돌려보낼 걸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판단에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지난 6월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일에 대해서도 유엔사와 같이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계속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답이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6월 9일 날 그 우리 남북 간의 군 통신을 다 끊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뭐 통일부가 왜 전통을 보내지 않았냐는데 할 수가 없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엔사랑 협력을 해서 이제 보냈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 남북 관계를 우리가 방치할 경우는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정부가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진상 규명하고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위해서도 저는 이번 계기를 하나의 남북 관계에서 기존에 끊어진 어떤 채널을 복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북한과 단순하게 화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책임을 규명하고 또 그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빨리 남북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고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 2008년이었죠. 음. 박광자씨 사건을 좀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곧바로 또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말씀처럼 이렇게 남북 간의 또 연락선,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이어서 그렇게 후속 조치가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예, 듭니다. 그렇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북 관계 단절되기 전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에서는 처음에 호응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정당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입장 표명을 안 했고요. 나중에 이제 남북 관계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회복되면서 우리 측과 그 문제에 대해서 재발 방지라든지 책임자 문제가 논의됐던 것이고 예. 상당 기간 이제 냉각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9일 날 이미 모든 통신선을 단절을 선언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측에서는 6월 19일, 17일이죠. 총참모부가 대남 적대 관계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관계는 정상적인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예. 모든 채널이 끊겨 있고 또 북측이 지금 적대 관계를 선언한 상태여서 상당히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측과
다시 채널을 복구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이지만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언급된 거에 대해서도 그 시점에 대해서 과연 그 종전선언을 언급해야 됐었냐? 그게 물론 녹화지만 그걸 빼야 되지 않았었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이 9월 15일 날 녹화돼서 18일 날 유엔에 보내졌고 예. 이제 23일 새벽에 이제 방송이 됐는데 사실 그 시점 보면은 그때 NSC가 열리고 있던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딱 이게 겹치더라고요. NSC가 확정됐는데 대통령께서 한 게 아니라 네.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제 이미 유엔 총회 연설이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NSC가 열려서 최종적으로 여러 첩보를 모아서 정보 판단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첩보의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뭐 몇 분의 차이라도 먼저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시간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광자 씨 사건이랑 많이 얘기하지만 네. 당시 그 2008년 7월 11일입니다. 그때도 오전에 새벽에 이미 박광자 씨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 당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네. 네.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때도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박광자 씨가 총격으로 사망된 건 알고 있었지만 진상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남북 화해를 선언하는 이런 제안을 이제 국회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오히려 당시에도 이제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것을 이제 예정돼 있던 것을 취소할 경우는 실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취소했을 때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중단했을 때는 뭐 잘못하면 이제 예단의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대처하기를 남북 기조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의 어떤 만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입장과 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자세는 저는 변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을 이제 그 민간인을 그렇게 사실상 학살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오히려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풀어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